상승의 종아 올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용 대표, 이동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로 내리막을 걷던 네이버 주가가 이번 주 약세장에서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반등 배경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상생한 약속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고 또 기업에서는 그 규제안에 화답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양보할 것들을 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규제안 자체로 이 단순한 규제안으로 인한 리스크치고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너무나도 심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됐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인 반등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이버가 이제 바닥을 딛고 본격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이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분 모두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아직 결정한 상황이 아니고 기업 쪽에서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내놓고 포기할지 어떻게 상생안을 내놓을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플랫폼 사업의 성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든지 더 뻗어나갈 수도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현재 주가가 이 잠재력과 서로 부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 규제안 자체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마무리 이후에 또 수급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고가권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또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도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국정감사를 대비한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일부 사업 철수와 함께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이는데요. 재차 신고가는 일단은 돌파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컨텐츠 부분이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꾸준한 선상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비롯한 제페토의 흔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정리와 함께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적인 조정도 필요해 봅니다. 차트로도 최근에 이제 많이들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번 주 카카오 역시 같은 행보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반사수혜라고 하도 사업 확장을 통해서 그만큼 이제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최근 각국 정부의 규제도 심해지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페이스북이 당분간 박스권 행보 국면을 벗어나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낙폭 과대로 인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당장 기술적 반등 말고는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반등 시마다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하셔서 시장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박스권 모두 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CJ E&M입니다. 이 CJ E&M 주가 역시 시장의 급락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연일 상승세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CJ E&M도 하락장, 10월 1일부터 6일까지 급락을 보이던 시장에서 오히려 급등을 보였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를 휩쓴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의 이 반사 이익 효과를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컨텐츠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CJ E&M은 그 중에서도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도 원래는 대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컨텐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부진했던 주가는 오히려 저가 메리트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4분기에는 실적 개선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CJ E&M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1조 166억 원으로 2017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1조 원대를 회복하는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난해보다 22.5% 늘어난 3,335억 원인데요. OTT 서비스인 티빙이 선전하고 있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미디어 부분 매출이 4분기 5,005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 비중의 5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티빙이 3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단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투자 유치 이후에 기업 가치를 최종적으로 2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K 콘텐츠 열풍이 대단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영화 산업 자체는 작년도부터 해서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 나는 실적들을 많이 보였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K 콘텐츠 열풍으로 기존 중국과 아시아 매출 구성을 넘어서서 유럽과 미주 쪽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넓어진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BTS가 K-팝 열풍을 일으켰다면 그 전에 기생충, 미나리 등의 영화 관심도를 높였고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등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는 한국의 영화와 미디어 컨텐츠를 알리는 기회로 다방면의 K 컨텐츠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서 종합 컨텐츠 기업으로 우뚝 선 CJ E&M 같은 경우가 주가는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주가가 이제 영향을 조금 받으면서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3분의 2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추가적인 추세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징어 게임의 인기몰이에 K 콘텐츠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도 미디어 엔터주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 가운데 두 분이 생각하는 탑픽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마치 짜고 온 듯이 두 분 모두 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픽한 뉴 더욱 기대가 되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짜고 온 건 아닌데 네. 하필이면 뉴가 딱 동시에 나왔네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콘텐츠 관련 주주 안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아보자. 또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 또 어디인가를 보자면 뉴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풀 작가의 무빙 등 다양한 무빙을 드라마화하면서 지금 촬영에 들어가고 제작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무기로 하는 뉴가 가장 탑픽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KB금융입니다. 이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 행보 속에서도 KB금융은 적극 매수하고 있다고 하죠? 네, 금융주와 보험주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대 마진 또는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으로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서 내년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실행과 내년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시장 변동성에 대한 보험으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어주로 선택을 한 금융주와 전반적인 보험주들이 시장과는 반대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는가 봅니다. 네, 이 KB금융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주가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가 문제지 인상을 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호재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 특성상 높은 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 중반대까지의 배당 수익률을 무기로 내년에는 분기 배당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KB금융 앞으로도 주가 상승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뿐만 아니라 금융주 전반이 불안정한 시장 속 투자 대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볼 최선호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탑픽은 현대해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시에 보험주는 순이자 마진이 증가하게 되고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손보사의 경우 특히나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 갱신 효과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뚜렷한 수급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해상을 지금 가장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차트로도 신고가 형태를 좀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추세 상승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5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올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